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공식을 잘 알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밑변이라 쓸게요.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밑변과 높이를 몰라도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가 높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죠. 생각톡을 볼까요? 자, 제목은 뭐냐면 삼각 함수를 활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까? 예, 계산할 수 있죠. 넓이를 구하는 새로운 공식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생각톡을 볼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그림을 잘 관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문제가 높이를 몰라요. 과연 이 높이를 모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자, 다행히도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AB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그 다음에 한 각 ABC, 각 B의 크기가 120도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과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자, 탐구 1번에서는 뭐냐면 점 A에서 변 BC의 연장선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나서 A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AH가 높이가 되겠죠. 그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먼저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러니까 BC의 연장선을 그리고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을 BC로 둬야 돼요. 그리고 연장선을 그려보세요. 연장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이제 수선이란 표시를 한 다음에 교점을 H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생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요 AH예요. 높이를 보통 소문자 H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 직각삼각형 ABH에서 우리는 삼각 B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각 ABH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각에서 120도를 빼니까 60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H를 구할 때 만약에 기준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을 기준각이 왼쪽에 오도록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다가 기준각이, 그러니까 기준각이라는 게 뭐냐면 각이 주어진 하나의 예각을 우리는 기준각이라 불러요. 그걸 왼쪽에다 두도록 그림을 다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H, A.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자, 높이가 H입니다. 자, 이 H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AB입니다. AB가 120이에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와 높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외웠을 것 같은데요. 대문자 S를 이렇게 필기체로 쓰고 먼저 접하는 것이 빗변, 나중에 접하는 것이 높이니까 사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인 60도는 이퀄 120분의 h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에 120을 곱하면 h는 12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h를 계산하게 되면 60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미터인데 생략하고요.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탐구 2번을 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넓이는 영어로 사이즈예요. 대문자 S를 쓰고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적었듯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현재 밑변은 BC가 됩니다. 곱하기 높이인데요. 높이는 우리가 구했죠.
AH인데 요거 미리 구해놨습니다. 60루트 3으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BC는 16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AH는 60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식을 쓸 수 있고 계산 여러분이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러면 4800 루트 3이고요. 넓이의 단위는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그 활용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가정하고 풀이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이 답을 쓸 때는 이 단위를 생략하면 감점이 됩니다. 답에는 꼭 단위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볼까요? 두 변의 길이, 이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주어줬더니, 자, 그 끼인 각의 크기죠? 끼인 각의 크기를 주어줬더니 넓이를 구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입니다. 자, 이거 이제 별표를 해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삼각 B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각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일 수도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주었을 때.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높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의 꼭지점을 잡아요. 그리고 꼭지점에서 대변, BC죠. 또는 연장선에 그린 수선의 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수선의 발 H를 이용해서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직각, 둔각일 때 과연 그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예각 삼각형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각 삼각형. 삼각형을 보세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각 B를 사용하니까 이 직각삼각형 ACH를 한번 볼까요? ACH. ACH를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기준각을 왼쪽에 쓰는 게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준각이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직각삼각형을 옆에다 한번 다시 그려요. 이렇게. 이거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C라 하고요. 각 C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 A점, 그리고 H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쉽죠? 그럼 빗변의 길이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H를 구할 수 있느냐인데 빗변과 높이가 주어지면 아까 우리가 그려봤죠? 자, 여기서 어떻게 그렸냐면 sin S를 이렇게 써서 sin C는 B분의 H 그죠? 한번 써보세요. sin C는 C 이퀄 B분의 H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H는 B 곱하기 sin C 하나 구했습니다. 자, 90도일 때는 좀 쉽죠. 왜냐면 높이가 주어지잖아요. 높이가 H니까 그죠? 자, 그걸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H는 그냥 B예요. 근데 B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고 C가 90도니까 sin 90도는 1이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고 즉 B sin C가 됩니다. 그래서 90도인 경우는 바로 쉽게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일 때는 밑변에 연장선을 긋습니다. 연장선을 긋고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연장선에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을 H라 두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ACH를 보는 거예요. 삼각형 ACH. 자, ACH인데요. 여기서 직각삼각형 ACH에서 요 바깥에 외곽이죠. 외곽의 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각에서 외곽의 크기는 각C를 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빗변의 길이가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H는 사인 BC가 되는 거죠. 자, 요 각의 크기가 좀 짧게 써볼까요? 요 각의 크기가 평각 파이에서 C를 빼면 됩니다. 대문자 C예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180도 마이너스 C죠. 180도니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C인데요. 이 값은 사인 C랑 같습니다. 그죠? 파이 마이너스 C 대신에 사인 C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높이는 마찬가지로 B 사인 C.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높이는 전부 다 B 사인 C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이제 새로운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H가 예각, 직각, 둔각 모든 경우에 대해서 B, sin C임을 알 수 있으니까 H 대신에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sin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예요. 끼인 각의 크기가 C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BC로 주어졌을 때 2분의 1 BC sin A가 되고요.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가 CA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2분의 1 CA sin B, sin B가 끼인 각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이 모두 성립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조건이 좀 뚜렷합니다.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메모를 해주고요. 그럴 때는 삼각 B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는 2분의 1 AB sin C 또는 2분의 1 BC sin A, 2분의 1 CA sin B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게요.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각 A가 120도고 B와 C가 주어졌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맞는지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BC sin A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sin 120도가 되는 거예요. sin 120도는 sin 60도랑 같고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6 루트 3이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A, B와 그 다음에 각 C가 주어졌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넓이 S, 대문자 S로 쓰고요. 2분의 1 AB sin C 한번 공식을 적어줘 보세요. 그러나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sin 45도. 여러분 그 특수각은 모두 외워놔야 돼요. sin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3, 4, 12가 되겠네요.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6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번도 AC의 길이와 각 B니까 맞죠? 자, 그러면 사이즈 넓이 S는 2분의 1 AC CA 곱하기 sin B. 자, 이렇게 쓰고요. 그대로 대입해 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sin 150도인데요. sin 150도는 sin 30도랑 같아요. 즉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S는 3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요. 15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어볼까요? AC를 긋게 되면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식을 써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사각형 ABCD라고 한다면 요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도형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넓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각형 ABCD는 하고 2분의 1,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도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도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방금 전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죠? 2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2예요, 2. 자, 다시 한번 앞에 이걸 생략하고요. 자, 2입니다, 2. 그리고 여기서도 이퀄 2 곱하기, 그죠? 자, 계산은 천천히 해주세요. 자,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하면은 24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식을 쓰면서 계산해 주세요. 자, 이제 1번을 볼까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제 사인 C를 구하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사인 C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헤론이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해 주고 풀이를 설명해 줄게요. 자, 고대 그리스 수학자 헤론이 삼각형의 이제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증명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 소문자 ABC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소문자 S를 정해 줍니다. S. 사이즈 아니에요? 소문자 S는 하고요. 자, 소문자 S는 하고 정의를 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정해 주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세 변의 길이 합을 2로 나눈 값을 소문자 S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S와 A, B, C를 이용해서 넓이, 사이즈, 대문자 S입니다. 사이즈는 하고요. 자, 이때 루트를 써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C.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헤론의 공식 말고요. 그 삼각 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C. 자, 이제 각 C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C. 각 C를 구할 수 있다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 그죠? 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C를 한번 계산해 보면 코사인 C는 우리 공식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C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사인 C를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거냐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1이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코사인 제곱 C를 이항한 다음에
길이 여기서 C가 예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둔각이어도 사인은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인 C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C에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0 루트 3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선물을 볼게요. 세변의 길이가 8, 13, 15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각, 여기서는 각 A를 세타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이퀄 하고 나서 식에 대입해서 이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2 곱하기 8 곱하기 15분의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은 천천히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결과가 2분의 1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자,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예, 사인 세타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양의 제곱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여기서 계산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8은 4니까 4, 5, 20, 6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얘는 30 루트 3이 됩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오른쪽은 세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네요. 그죠? 세변의 길이의 b가 4대 5대 6인 삼각형 모양의 땅에 건설한 주택의 1층 평면도라입니다. 이 땅의 넓이가 60 루트 7 제곱미터일 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뭐 그림상으로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 오른쪽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b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b를 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수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변의 길이의 b가 4대 5대 6 이렇게 b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적당한 문자를 사용해서 얘를 세변의 길이를 4k, 다음에 5k, 다음에 6k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길이이기 때문에 k는 0보다 큰 실수가 되겠죠. 그죠?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을 잘 보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4K 그다음에 아래가 좀 짧으니까 5K라고 쓰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6K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5k 곱하기 6k. 자, 그런 다음에 5k의 제곱 플러스 6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자, 이것도 이렇게 식을 쓰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분모 분자에서 k의 제곱을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4분의 3이 돼요. 자, 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필요하죠. 이 사인 세타 이제 이 전문제에서 계속 계산했지만 이 세타의 값은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0도보다 크고 180보다는 작죠. 그죠? 이럴 때 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이 범위 안에서 사인 세타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그냥 양의 제곱근으로 쓰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우리는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면 16분의 9, 1 빼기 16분의 9니까 16분의 7이 되겠고 16은 4의 제곱이죠. 4분의 루트 7이 됩니다. 자,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를 대문자 S라 하면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6K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바로 대입을 할게요.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얘는 4분의 6, 5, 30 약분하면 15 하고 루트 7이 돼요. 근데 이 값이 뭐랑 같냐면 루트 7, K의 제곱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K의 제곱 이퀄 60 루트 7과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루트 7이 양변에서 약분이 나누어지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 K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고 가정을 했죠. 결국에 K는 4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4K니까 16. 자, 여기다 쓸까요? 16 미터, 단위 미터를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예제 2번을 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대문자 S,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질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사인 A분의 A, 이거 좀 적어주세요. 사인 A분의 소문자 A, 대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2R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변의 길이기 때문에 요 A 길이, B, C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미식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2R 곱하기 사인 B고요.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식을 만들 수 있고 위에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2분의 1 BC sin A라고 이제 증명해 냈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B와 C에다가 각각을 대입하게 되면 B 대신에 2R 곱하기 sin B, C 대신에 2R 곱하기 sin C를 대입해서 전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넓이 S는 2R의 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조건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물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S,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보통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대문자 S는 4R분의 A, B, C임을 증명하시오 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하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사인 A분의 A 이퀄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이퀄 사인 C분의 C 요 값이 2R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는 앞에서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대문자 S는 2분의 1 만약에 AB로 한다면 AB하고 사인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C만 없애면 되겠죠. 그죠? 문제의 조건에서 각이 없으니까 요 사인 C만 요 삼각 B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C만 변의 길이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꿔볼까요?
자, 사인 법칙에서 사인 C 눈꼴로 바꾸는 거예요. 사인 C 이퀄 2R분의 C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B인데 곱하기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분모 분자가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4R이 되겠고요. A, B, C, 분자는 A, B, C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증명하기 문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형에 관한 다양한 성질이 증명 문제가 많아요. 삼각형은 특히나 많습니다. 자, 여기서 꼭지가 각을 2등분하는 거예요. 각의 2등분선과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정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이 하나 성립하는데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이거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좀 증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삼각비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D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네요.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과정을 거쳐서 비례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각의 2등분선이기 때문에 BAD와 CAD는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S1 대 S2는 AB 대 AC임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구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여기서 BAD와 CAD 같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사이각이 두 개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1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AB 그리고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세타. 자, 하나 구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S2도 구할 수 있죠. S2도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AC가 됩니다.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양변에서 지금 공통항이 있어요. 그걸 약분해주면 되겠죠. 공통항을 먼저 찾아주면 AD 사인 세타가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라서 하고요. S1 대 S2 하면 우리는 B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낸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2분의 1도 있네요.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AD 곱하기 사인 세타를 나누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AB 대 AC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을 볼게요. 꼭지점 A에서 변 BC 또는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죠. 그럼 그게 높이가 되겠네요. 그죠? 삼각형의 높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한번 H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는 수선의 발을 점 H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꼭지점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 H가 되는데 요 AH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의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자, 그러면 밑변이 BD와 CD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S1 대 S2, S1, S2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 먼저 S1을 구해볼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D가 됩니다. BD가 되겠죠. 곱하기 높이는 AH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S2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CD가 됩니다. 곱하기 높이는 AH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S1 대 S2를 구할 때 마찬가지예요. B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만들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죠? AD가 아니라 AH가 되겠죠? 이걸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AD가 아니라 AH입니다. 자, A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군되고 BD 곱하기 BD 대 CD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S1, S2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모두 우리는 S1 대 S2를 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는 하나는 AB 대 AC가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BD 대 CD가 된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